광주와 전남의 물 부족 상황이 심각합니다. 물 절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난 1992년 이후 30년 만에 대한급수가 현실이 될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수돗물의 60%를 책임지고 있는 화순 동복댐. 11월이면 보통 60-70% 이상의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어야 하지만 현재 저수율은 3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저수지의 저 벽면이 이곳의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저 어두 부분까지가 이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찼을 때의 수위인데 현재는 그로부터 약 13m가량 수위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초에 촬영됐던 동복댐의 모습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동복댐의 경우 저수량이 7% 미만이면 광주로의 상수도 공급을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광주시가 동복댐의 일일 취수량을 30만 톤에서 지난해 대비 3분의 2 수준인 20만 톤으로 줄였지만 지금의 물 소비량이라면 내년 2월 말쯤 제한급수 기준치인 7%까지 저수량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복댐에서 근무한 지 12년째인 관리자도 여지껏 처음 보는 수위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수위가 내려가면은 이렇게 닦아가지고 잘 보이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수위 이하로는 내려가들 안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닦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수위가 적었던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순천 주암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현재 주암댐의 저수율은 35% 수준으로 예년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암댐은 지난 8월 30일부터 2달 넘게 가뭄 대응 단계 심각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각은 용수 공급 조정 기준 4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이미 하천 유지를 위해 흘려보내는 물은 전부 줄였고 농업용수 공급도 50% 수준까지 낮췄습니다. 지금의 저수량이라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도 20% 줄여야 하지만 지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 현재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물 소비량을 줄이기로 하는 합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실 기준상에서는 이제 생공용수나 이런 부분들은 심각 단계에 들어가면 20% 정도 감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사용하시는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탄력적으로 좀 운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광주는 30년 전인 지난 1992년 12월 21일부터 1993년 6월 1일까지 156일 동안 했던 제한급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완도 섬 지역이 지난 1973년 이후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완도 노화 넙도의 경우 수원지 저수율이 6%에 불과해 지난 5월부터 하루 급수 엿새 단수를 시행하고 있고 2,3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수완도는 미라제 저수율이 8%에 불과해 지난 1일부터 이틀 급수 닷새 단수에 들어갔습니다. 완도 금일도도 내일부터 이틀 급수 나흘 단수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완도군은 앞으로도 계속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제한급수 지역은 더 늘어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올해 2차례나 크게 오른 가운데 농수산업용이 인상폭이 커서 농민과 어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어민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가운데 전남도는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정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꽃농사를 짓는 임경원 씨는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우스 난방기를 돌리려면 전기를 써야 하는데 올해 2차례나 요금 인상돼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농자재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거기에 비료값까지 많이 올라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거기에 전기료까지 지금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양식업을 하는 이 동웅 씨도 요즘 전기요금 부담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끌어오기 위해 필요한 전기요금이 연초 월 900만 원대에서 최근 1,200만 원대로 늘었습니다. 비용 부담이 커져 재정 상태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인상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부담이 되는데 앞으로 더 인상은 저희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정부와 한전은 요금 현실화에 나서 지난 4월과 10월 2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습니다. 용도와 상관없이 킬로와트당 각각 4.9원과 7.4원 등 일률적으로 12.3원을 올렸습니다. 정액 인상된 탓에 농사용의 인상률이
36%에서 74%까지로 다른 용도보다 2배에서 많게는 4배나 높습니다. 부담이 커진 농어업인들이 대책을 요구하는 가운데 전남도가 전기료 인상 차액에 대한 국비 지원과 인상률 조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전남 지역 4곳에 해상 교량이 신설됩니다. 해상 교량이 설치되는 곳은 여수 월호도와 금호도, 완도 소안도와 구도, 진도 의신면과 접도, 신안 장산도와 자라도를 잇는 연도 교량입니다. 이들 4개 해상 교량을 연결하는 데 예산 5,280억 원이 소요되며 전남도와 4개 기초자치단체가 비용을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비 지원 없이 순수 도예산과 시군 예산으로 교량 사업비를 충당하기로 해서 재정 부담이 클 거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광주 풍암 호수의 수질 개선을 놓고 광주시와 시민들이 대립하면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을 걸로 보입니다. 광주시 풍암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광주시가 추진하는 저수지 바닥을 메워 전체 담수량을 줄이고 지하수를 끌어오는 방식은 수질 개선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풍암 호수의 원형이 훼손된다고 주장하며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책로 2.2km를 갖춘 풍암 호수는 저수량이 45만 톤에 이르지만 매년 여름철 녹조 발생과 악취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때이른 추위가 누그러진 가운데 절기상 입동인 내일은 완연한 가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광주 6도, 목포 8도 등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1에서 9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16에서 20도 분포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당부됩니다. 광주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연내 국회 통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을 국가 주도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전과 지원 사업 시 부족한 비용 등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 발의자 25명 가운데 광주 지역 국회의원은 8명 전원 동참했지만 전남 지역 국회의원은 김승남, 주철현 의원 2명만 참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광주 지역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시랩 아웃사이드를 추진합니다. 시랩 아웃사이드 광주 사업 참여 대상은 창업 5년 이하 광주시 소재 스타트업으로 본사가 광주에 위치하고 광주시에서 주요 업무를 시행하는 업체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16일 시청 무등홀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며 시랩 아웃사이드 광주에 선정되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상무지구에 1년 동안 사무 공간을 제공받게 됩니다. 시랩 아웃사이드는 삼성전자가 국내 우수한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서울에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광주 풍양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홍보기획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지난 2019년 특정 건설사를 풍양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게 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5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홍보기획사 대표와 회사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풍양재개발조합은 지난 2019년 해당 업체를 시공사로 정했으나 용역사의 불법 홍보 행위로 선정을 취소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탑재된 큐브 위성을 개발한 조선대학교 연구팀이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선대는 오현웅 교수의 큐브랩 연구팀이 최근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큐브 위성 경연대회 시상식에서 국산 자체 개발 부품을 절반 이상 활용해 지구 관측 목적의 큐브 위성을 개발한 공로로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받았고 산학협력 엑스포에서도 우수 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상은 조선대와 한화시스템이 지난 2020년 인공위성 연구와 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란 평가입니다. 국가 애도 기간이 종료되자 빛고울 반려동물 한마당 행사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광주 김치타운에서 개최된 빛고울 반려동물 한마당 행사는 반려동물 자랑대회와 도전 반려세상 골든벨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빛골 반려동물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에 마지막으로 개최된 뒤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